노부부는 70대 후반이었고 서울에서 오랜 기간 거주해왔다. 외아들은 결혼했고 이후 손녀와 손주가 태어났다. 결혼 이후 아들 가족은 노부부와 함께 살았고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을 유지했다. 노부부는 손주 양육과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며 가정 내 역할을 분담했다. 아들은 중소규모의 사업을 운영했고 사업 자금 일부는 노부부가 노후 자금을 활용해 제공했다. 가족이 거주하던 집은 원래 노부부 명의였으나 아들이 결혼한 이후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초기 사업 성과는 안정적이었고 가족의 생활 수준도 유지 가능한 범위였다. 노부부는 자녀 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1차 목표로 설정했다. 그 과정에서 노부부는 노후 대비 자산을 일부 포기했다. 이 시점까지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IMF 경제위기 이후 아들의 사업은 거래처 부도와 자금 회수 압박으로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아들은 채권자들과 협의했지만 상환 구조를 유지할 수 없었다. 사업 폐업 절차가 진행되면서 채무는 개인 책임으로 전환되었다. 사업 대출과 집 담보 대출이 동시에 남아 가게 재정이 악화되었다. 며느리는 수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직장을 유지하며 가계 부담을 줄였다. 아들은 생계를 위해 운송업 아르바이트를 선택했다. 운송업은 야간 운행과 장거리 운전이 반복되는 형태였다. 노부부는 이미 보유 현금을 아들의 사업과 생활비에 사용해 추가 지원 능력이 없었다. 가계는 최저 비용 생활로 전환되었고 부채 상환은 계속 누적되었다. 가족의 경제 기반은 구조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아들은 과로 상태에서 야간 운송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즉사로 처리되었고 현장 조사 보고서에 기록되었다.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었으나 채무액보다 적었다. 며느리는 상속 포기를 검토했지만 미성년 자녀 보호 책임 때문에 포기 절차가 어려웠다. 손주들은 법적 보호자로서 며느리 명의 아래 남게 되었다. 집은 담보대출 상태였고 은행은 압류 절차를 안내했다. 며느리는 부채 승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상환 절차를 진행했다. 노부부는 며느리와 손주의 생계 유지를 1차 고려해 보유 현금을 전달했다. 해당 현금은 은행 대출 일부 상환에 사용되었다.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노부부의 재정적 여력은 완전히 소진되었다. 며느리는 채무 상환 이후 노부부의 경제력 상실 사실을 확인했다. 며느리는 생활비 부담과 부양 문제를 근거로 동거 종료를 요구했다. 노부부는 법적 분쟁을 피하고 퇴거에 동의했다. 노부부는 소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사 준비를 했다. 며느리는 집을 정리해 생활비 확보를 시도했다. 손주들은 노부부와의 이별 과정에서 상황 이해가 어려운 상태였다. 노부부는 연락 단절 후 서울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동 장소는 지방 농촌 지역의 단독주택이었다. 주거 공간은 임대였고 보증금과 월세는 최소 단위였다. 이 시점 이후 노부부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는 사실상 종료되었다. 노부부는 시골 마을로 거주지를 옮겼다. 마을 인구는 고령층 위주였고 교류는 제한적이었다. 생활비는 연금과 소액 현금으로 유지되었다. 자가 경작이나 농업 활동은 하지 않았다. 교통, 의료, 편의시설은 도시보다 열악했다. 기본 생계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소비만 진행되었다. 며느리 및 손주와의 연락은 중단되었다. 마을 주민 일부는 노부부의 최소 생활을 도왔다. 노부부는 과거 서울에서 보유하던 토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토지는 재개발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노부부가 보유한 토지는 약 100평 규모의 서울 내 부지였다. 해당 지역은 도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되며 예상 보상액이 상승했다. 노부부는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보상금을 선택했다. 보상금 규모는 수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었다. 이 자산 존재는 며느리와 손주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노부부는 외부의 자산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했다. 노부부는 상속계획 수립을 위해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유언장 작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보상금 분배 방식은 노부부가 직접 결정하기로 했다. 노부부의 보상금 소식이 외부 지역을 통해 며느리에게 전달되었다. 며느리는 시골로 이동해 노부부를 방문했다. 방문 목적은 관계 회복이 아니라 보상금 확인이 우선이었다. 며느리는 사과 형식의 대화를 시도했다. 노부부는 과거 추방 사유를 명확히 언급했다. 며느리는 재정적 필요성을 암시하며 상속 가능성을 탐색했다. 노부부는 상속 의사 철회 없이 단절 입장을 유지했다. 대화는 재산 문제 중심이었고 가족관계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며느리는 상속 불가 가능성을 확인하고 귀가했다. 이 사건은 상속 분배 방향을 고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노부부는 유언장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며느리는 상속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다. 보상금 일부는 마을 주민, 장학금, 복지기관으로 배분되도록 기록되었다. 손주 명의의 신탁 계좌가 설정되었다. 유언장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공증 절차를 완료했다. 상속 집행 조건은 노부부 사망 시 발효되도록 작성되었다.
며느리는 법적 상속 권리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노부부는 그 결정을 문서화하며 재산 분배 의사를 고정했다. 법적 요건에 따라 유언장은 효력 조건을 충족했다. 유언 작성 이후 상속 문제는 종료된 상태가 되었다. 노부부는 시골 거주 중 자연사했다. 사망 사실은 행정기관을 통해 가족에게 통보되었다. 며느리는 장례 절차보다 상속 여부 확인을 우선했다. 변호사는 유언장 내용을 공식적으로 낭독했다. 며느리는 상속권 배제 사실을 확인했다. 보상금은 유언장 내용에 따라 분배되었다. 손주명의 계좌는 보호 처리되었다. 며느리는 법적 이해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속 절차는 법적 분쟁 없이 완료되었다. 며느리는 빈손으로 시골을 떠났다.